안녕하세요. 부동산 리치고 줍줍인입니다. 금일은 신안산선 최대 수혜 지역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 신안산선은 2019년 9월 달에 착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이 민간 투자 사업이에요. 민간 투자 사업이 뭐냐고 하면 우선은 지하철이 보통 국가 사업이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민간으로 투자를 해서 위험 분담형 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BTORS라고 해서 국가하고 민간 기업, 투자한 민간 기업하고 손실 발생 시에는 반반으로 해서 부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신안산선 노선도를 보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송산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방향하고 하나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합쳐지는 것은 이 광명역에서 합쳐집니다. 네, 우선 1단계가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이제 공덕과 서울역까지 관통하는 2단계를 우선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여의도에서 공도까지 넘어가는데 한강을 또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계획이긴 한데 언제 이 2단계가 실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신안산선이 꼭 생겨야지만 철도망이 개선이 되는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양대역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라 그래서 한양대가 우선 왕십리역 쪽에 있는데 이건 좀 문과대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이제 공대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학교예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이 앞쪽으로 해서 지금 가려져 있는데 안산 고잔 푸르지오 6차 앞쪽으로 해서 여기 개통될 예정이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아파트들은 안산 고잔 푸르지오 아파트들이에요. 사실은요. 이 세 개 아파트들. 이 세 개 아파트들 앞쪽으로 해서는 이제 안산 호수공원이 크게 위치하고 있고요. 단지 내로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품은 초중품화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좀 조용한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철도망이 개선되면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좀 가격적인 여지가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호수역이에요. 이 호수역 쪽 인근으로 해서는 과거에 고잔 신도시가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신도시인 만큼 도로 구획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원과 경찰청이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홈플러스라던가 이제 NC백화점, 이 NC백화점에는 이제 CGV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진 않지만 띠 모양 상권으로 해서 스타벅스라던가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렇게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상권이 굉장히 이제 번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바로 다음 정거장인 중앙역 쪽이 전국에서 또 상권은 어떠한 메카예요. 그만큼 상권이 굉장히 번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 인근에 있는 상권이 좀 죽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구축 아파트들 위주인데 눈에 띄는 거는 안산 레이크 타운 푸르지오, 여기가 이제 준신축으로 해서 굉장히 높게 우뚝 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 지역을 임장해보면 유독 이 아파트가 눈에 띄어요. 현재는 34평 기준으로 해서 거의 10억을 호가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 아파트가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줍줍이는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 이편한 세상이라던가 고잔 푸르지오 1차라던가 양지마을 이 아파트들 역시도 이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로서 가격적인 영향을 같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 이편한 세상 아파트는 2000세대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품화이고 또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욱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앙역을 건너뛰고 성포역으로 왔어요. 이 성포역 아래쪽으로 보면요, 홈플러스라던가 롯데마트, 그리고 여기 가려져 있지만 시외 고속버스 버스 터미널도 있어요.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앙역 앞에 있는 상권을 도보로 해서 이동이 가능해요. 이용이 또 편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죠. 여기는 주거지인데 여기는 또 번화한 상권이고 아래는 대형 백화점과 또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더불어서 철도망까지 또 개통이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2019년에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많이 관심을 가진 지역이기도 하고요.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덜어 있어요. 원래는 반월공단은 어떠한 합숙소로도 여기가 좀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 실제로 현재 여기 와서 보시면 구축 아파트들, 그리고 또 양호해요. 사실은요, 이 주거지가. 투자적인 메리트 요소도 분명히 있고요. 더불어서 성동구청과 마찬가지로 이 안산시청도 재건축에 대해서 좀 허가라든가 이런 인허가 절차라든가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굉장히 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재건축에 대해서도 속도가 다들 좀 빠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재건축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장하역입니다. 장하역 인근으로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한 월판선과 마찬가지로 해서 월판선에 있는 매화역이나 아니면 학운역과 마찬가지로 이 장하역 인근을 보면 주거지가 전무해요. 그나마 있는 건양그린이라든가 엘리지움, 이 아파트들도 세대수가 우선 되게 적어요. 앞에 이렇게 인프라가 좀 형성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철도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량으로 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라고 되어 있죠.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3기 신도시로 해서 약 16,000호 건설이 일어납니다. 인구가 37,000여 명이 우선은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또 신도시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이 건양 그린에 투자를 또 들어오신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기를 봤을 때 차량 이동으로 우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할 때에는 주주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좀 당장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측면도 있고요. 다만 미래 가치를 볼 때에는 그래도 여기가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감역입니다. 목감역은 제가 전에도 이걸 가끔 목감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목감은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에요. 앞쪽으로 해서는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와 서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이에요.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따로 이렇게 묶여 있진 않은데, 재개발 예정 단계로 해서 이 뒤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재개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또 이 신축 아파트들이 더욱더 들어와서 확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목감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시흥사거리역입니다. 시흥사거리역 경우에는 군청구청역 1호선하고 이렇게 좀 맞닿아 있는데요. 이제 동선에 대한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흥사거리역은 좀 별도의 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주주민이 여기에 좀 영상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 금천구청역과 시흥사거리역 사이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이 무지개 아파트가 재건축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앞쪽으로 해서는 금천구청 이제 신청사가 과거에 좀 들어온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가서 보면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 공원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롯데캐슬, 골든파크 1, 2, 3차가 대형 단지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지개 아파트까지 이제 신축으로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도시 윤곽이 좀 들어설 가능성이 커요. 이 무지개 아파트도 세대수가 작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사거리역 인근으로 볼 때에는 이 무지개 아파트가 그래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신독산역입니다. 이 신독산역 인근으로 보면 아파트가 없죠. 여기가 이제 시흥동, 서울 시흥동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독산 사거리역 인근으로서 상권이 굉장히 번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이 신축군인 이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이고요. 네, 가서 보면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라서 굉장히 크게 우뚝 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눈에 굉장히 띄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유의할 점은 이 도로변, 여기 도로변 쪽으로 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광명 하안동, 그리고 광명을 통과해서 시흥, 그리고 부천 이렇게 이어주는 도로예요, 이쪽이. 그래서 여기 차량이 항상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축산시장 쪽인데 도로 폭이 생각보다는 좀 좁은 측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만 보면 차량이 정체되고 도로 폭이 좁고 인근이 좀 낙후되어 있어서 별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낙후된 만큼 향후에 이 여기 또 들어서고 나중에 뭐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을 할 여지가
여지가 있는 동네들이고요.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도 물론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독산역 인근으로 해서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 쪽도 굉장히 이제 첨단 산업 단지로서 서울에서도 굉장히 한 축으로서 일자리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인프라들이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홈플러스가 있고 롯데시네마 독산이 있죠. 빅마켓도 있고 이쪽으로 해서 보통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림 상거리역입니다. 이 대림 상거리역은 좀 말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이 대림 사거리역 쪽이에요. 그래서 대림 상거리역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대림 사거리역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윤곽은 여기 출구가 어떻게 좀 완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여기 출구가 형성될 여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이 대림 사거리 쪽에 우선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대림 삼거리역 쪽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영등포 자이른에 이 영등포 자이른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신혼부부라든가 1, 2인 가구로서는 이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가려져 있는데 그 상대빌이라던가 아래 안 보이는 동작 협성 휴포레 여기 아파트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동작 협성 휴포레는 과거에 미분양도 나기는 했었는데요. 여기 아래로는 롯데시네마가 들어올 예정에 있어요. 주상복합인데요. 이 두 군데의 특징은 대림 사거리역의 초역세권이기도 하지만 동선이 좀 짧아서 구로 디지털 단지의 역세권이기도 해요. 구로 디지털 단지는 참고로 2호선과 신안산선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역 사이로 해서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비록 좀 초등학교는 거리가 있지만 출퇴근을 하는 유동 인구 아니면 직장 인구한테는 여기가 또 매력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두 아파트가 또 가치에 대한 부분이 상승을 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림 사거리역입니다. 이 도림 사거리역 인근으로 신길 우성 1차는 현재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위쪽이 신길 뉴타운의 북측이에요. 현재는 좀 개발 구역이 해제는 됐는데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아파트는 이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인데 여기가 이제 남쪽의 신길 뉴타운의 마지막 쪽이에요. 근데 여기가 세대수도 우선 적고 도색도 별로다, 뭐 위치가 떨어진다,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아파트인데요. 나중에 이 도림 사거리역이 여기가 개통이 되면 이 아래로 이제 신풍역도 개통이 되거든요. 여기가 둘 다 역세권이에요, 이 아파트가. 그래서 향후에는 입지적으로 좀 재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영등포 아트자이라든가 이 영등포 프루지오 여기도 굉장히 지금은 뭐 지상철 앞에 있어서 그리고 인근이 낙후되어 있어서 그래서 언급이 덜 되는 아파트들인데요. 물레 창작촌이라든가 아니면 영등포역, 신도림역 인근에서 이 방면을 바라보면 유독 이 영등포 아트자이라든가 영등포 프루지오 아파트들이 눈에 띄어요. 이 인근으로 해서 향후에 여기 형성이 되면 여기가 재개발을 다시 추진을 하든 아니면 여기가 상권이 있는데 여기를 재정비하든 그렇게 좀 변화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이 영등포 아트자이와 영등포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줍줍이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신안산선의 수혜 지역에 대한 편을 마치겠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